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 이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란 쪽의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뭔가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약간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계속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확 뜨겁다가. 미국이 공격할까요, 이란을? 그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걸 좀, 예. 네, 갑자기 좀 궁금해가지고.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입장이죠. 근데 네. 최종 승인은 받았다고 하고 있고, 공격과 관련된 승인은 공격은 보류하고 있고. 예, 공격은 보류하고 있고. 그러니까 간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그래도 저보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거의 지키는 편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디 있는지 최고 사령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봐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액션을 해라라고 하는데 네. 안 해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액션이 없다 그러면은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걸 또 그렇고 보고 준비하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 반응은 이라고 하게 되면 아주 짧고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는데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도 될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걸 좀 이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저만의 짧은 식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사견이라는 거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게 출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내 시장이 움직였던 변화에 대해서 강하니까. 국내는 글로벌 시장 때문에 여기까지 3천선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빌미로 좀 보고 있던 종목들 그래서 출렁이 나온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걸 위해서 현금도 조금 마련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란 이야기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라서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섹터나 업종이나 테마 이런 것들이 있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주가도 많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대세처럼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대세가 되려고 하고 있는지를 좀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스테이블은 모르겠고 코인이다. 코인은 뜨거운 걸로 잘 알고 있죠, 저희. 코인이다 하게 되면 일단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부터 저희 생각은 큰일 나 하면 위험하다. 쳐다도 보지 말어.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쪽인데 근데 앞에 스테이블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이라는 얘기는 뭔가 좀 안정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은 매매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격 변동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거의 크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매크로 지표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거기서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지 그냥 안정적인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안정적이냐 하게 되면 코인이 실물 자산하고 붙게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1대1이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하는 건 1대1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달러나 아니면은 또 미국의 실물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국채. 아니면 또 직접적인 달러 현금, 예금 이런 것들까지 다 그거를 보장을 담보를 하면서 움직이게 만든 그렇게 설계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테더라고 하죠. USDC, USDT, DT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지금 이거를 사게 되면은 똑같이 달러를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제 고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달러가 변하면서 이것도 같이 변하는 쪽들.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 환율로 관련돼서 보는데 네. 원화와 관련된 쪽에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걸 고정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달러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매수해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법정 화폐로 담보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달러와 연결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테더 USDC 또 요즘 서클이라고 네, 엄청 미국에 상장된 핫하죠. 상장되고 어디도 한 30% 올라갔죠. 33%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잘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야. 못 샀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못 샀어서. 보지는 못하, 네. 예, 사지는 못하고, 예. 그런 쪽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법정 화폐에 담보되는 스타일이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테더가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게 실물 자산 담보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또 보니까 팍소스 골드라고 하는 쪽인데 금에 또 고정시킨 거죠. 이건 금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간에 뭐 어떤 자산이나 어떤 뭐 약간 동산 그래도 가격에 등락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쪽에 연결시킨다. 그러면 네. 조금 있다가 은도 나올 수 있고요. 은 담보형, 구리 담보형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일단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쪽들이 가상화폐와 실물 자산이 연결되는 과정들을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우리가 그동안은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극심한 변동성에서 수익을 극대화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사는 것에서는 저희가 투자 수익을 볼 수는 없잖아요. 수익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원화가 약세로 가고 네네. 달러가 강세로 가겠다라는 쪽에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럴 때 내가 한국 쪽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달러 강세를 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를 환차익으로 이렇게 그런 할수 것도 있는 누릴 거예요?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달러만큼의 변동의 수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가상화폐 쪽으로 그러니까 좀 실물이 아니라 가상화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탈중앙화라고 하는 네네. 또 이제 금융에 대해서도 이제 초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나한테 맡기게 되면 내가 이걸 운용을 해서 또 이자를 줄게 하는 쪽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자를 주게 되고 아니면 나 필요하니까 대출을 좀 해줘. 그럼 그걸로 또 그걸 담보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내 뭐 신용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테더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이자를 납부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그런 금융 세계가 또 커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매매용이 아니라 어떤 금융이나 아니면 결제나 송금이냐 이런 쪽으로 좀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 거네요.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트코인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성, 사용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화폐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걸 거래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막 가격이 훅 떨어지면 그렇죠. 제가 이걸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도지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아침에 보고 시세 보고 그대로 가서 지금 뭘 커피 사려고 마시려고 했는데. 네.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쵸. 더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결제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쵸.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착안된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코인이에요? 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사용성이나 실용성 면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확장되는 거. 화폐의 기능들이 좀 더 그 교환과 가치 수단의 저장 이런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엄청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진심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던데. 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에 이 달러 스테이블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이거를 미국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달러를 이제 약세 쪽으로 가면서 미국 기업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고 네네. 하는 전략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달러 패권을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부채가 또 무지막지하게 커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현재 98%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똑같이 보게 되면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달러를 삽니다. 네. 매수 주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어느 정도 하락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은 또 그걸 더 위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테더나 서클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보게 되면 네네. 지금 1,200달러, 1,280억 달러까지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오. 이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국채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같이 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게 되면 독일이나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만큼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살려서 확산시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국한테 가서 니네 왜 이렇게 우리 국채 파니? 또 일본한테 가서 왜 요즘 니네 우리 거 안 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매수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겠죠.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화로 놓고 약간 푸시를 넣는 게 이게 맞는 전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래야 연준한테도 봐라 실세금리 떨어지는데 금리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할 수 있는 또 명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원 쪽에서 미국이 노리는 게 이렇게 파생된 디지털 화폐라고 하더라도 네.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실물 쪽에 있는 쪽들은 오히려 수혜를 보는 쪽들이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화폐 기능으로서의 안정성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네. 이제 뭐 중국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이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테더나 서클에서 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 될 테니까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테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 일본에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패권은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네요. 자 이러면서 간밤에 네.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에서만 통과되긴 했지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이야기 나오면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 막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그럴 겁니다. 이제 이게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제 대세가 미국인데 미국이 벌써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네. 이게 벌써 우리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디지털 주권에 대해서 벌써 가상화폐 네네. ETF라든가 뭐 또 거기다 스테이블 코인 거기다 조금 있다가 나가게 되면 STO까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제도화로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이번 대통령께서 큰 거죠. 강하죠. 네,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니어스 법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도권 편입과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결제 수단에 대한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결제 수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법안적으로 확정을 시킨 모습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왔던 이제 제도가 개선돼서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되게 되면 이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쪽에서 헌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뭐 디지털 자산위원회 대통령실 쪽에서 이제 직속위원회로 네. 설치가 되고 거기서 인가 등록 관련된 쪽들이 다 시행령까지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근거나 유통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것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네. 이게 어쨌든 미국이라는 어느 정도 또 신뢰할 수 있는 또 강대국이고 네. 이런 상황인데 만약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네. 하면 이게 실제로 사용이 많이 될까? 이런 거에 저는 가장 의문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네. 이게 얼만큼 쓰겠느냐라는 쪽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뭐 돌아다니는 찌라시에서 보니까 네. K1페이 K1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거기서는. K-Pay예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게 진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만져본 적이 한참 됐죠. 한참 됐죠. 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지폐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 그쵸, 같고, 그쵸.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나 아니면 전자결제, 그러니까 페이. 간편결제, 페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인데, 그쵸. 이게 이제 파생돼서 거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일본처럼 아직까지도 현금 결제 일본 가게 되면 아시죠? 네, 아직까지 현금 공정까지 꺼내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쪽에서 그러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넘어간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죠. 중국은 또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네. 없죠. 알리페이가 이제 대세죠.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인식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우리는 그래도 현금을 사용하는 게 이제 현금 없는 버스는 일반적이 됐고 현금 없는 커피숍도 일반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서 결제에 대한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뭐 네. 물론 이제 뭐 전자지갑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송금하는 기능 조금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 키 확인하고 뭐 이런 것 쪽에서 네. 조금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안착을 해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주체가 돼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제조업이나 실물 경제에서 우리 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혜택을 주거나 그렇게 되면 또 금방 올라가죠.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뢰를 확보한다는 관점들 아직 저 같아도 약간 이제 활용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 쓸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활용도가 점점 더 커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해외에 있으신 분한테 송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복잡하죠.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사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받는 용도로만 쓰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하게 예. 네. 아직까지 미국에 이제 송금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 뭐 해야 되고 가입해야 되고 막 등록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그렇죠. 예,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거기서부터 주소 필요하고 그거 하나라도 틀리면은 또 다시 그렇죠. 네, 예,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결제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송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서 확인하고 하게 되면 보통 3일은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전적 쪽에서 이거는 주 7일 24시간 그렇죠. 그냥 바로 송금할 수 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잖아요. 송금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이 또 가격이 유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받자마자 바로 내가 현금으로 쓴다 그러면 또 바꿀 수가 있죠. 때는 결제나 송금 쪽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또 해외 간 거래나 이제 송금 쪽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은행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게 되면 뺏기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게 빠르게 지금 미국이 도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거에 발맞춰서 빠르게 지금 정책들을 수행하려는 정책들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뭐가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지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잡지 못했으니까 몰랐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눴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결국에는 종목이죠. 네. 예, 주식시장의 종목. 예.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냥 길게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송금이나 결제 쪽으로 가는데 그게 한 축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이 최종 승리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쪽에서 만약에 결국에는 쓰다 보니까 저기서 발행한 것보다는 은행에서 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네, 결국에는 은행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걸 그래요? 한국은행에서도 그거를 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네. 시작하는 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사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은행권에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는다라고 네네. 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태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좀 이제 어떤 활용도 측면 쪽에서는 은행에서만 한정된다 그러면 조금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다양한 쪽에서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이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유지하고 또 총량 계산하고 하는 이런 플랫폼들 네네. 이거를 또 만들 줄 아는 또 구축하는 아는 업체들이 또 가장 먼저 부각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형주 쪽에서는 LG CNS가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게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혹시 아시죠? CBDC 예, CBDC 쪽에서 가장 주도하고 개발을 했던 업체이기 같이 때문에 하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도 받았고 기술력도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장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조정 나오네요. 네네.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또 아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톤. 네, 아톤은 오늘도 올라가네요. 야, 이거 지금 30분마다 거래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네. 강점은 예전부터 인터넷 뱅킹 그리고 또 증권사의 모바일 뱅킹 이런 쪽을 만들어졌고 특히 가장 강점 있는 게 암호화 쪽에 가장 암호화 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면서 플랫폼을 갖추는 흐름들을 가장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보게 된다 증권은행 다 갖추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져서 이 회사한테 많이 발행의 의뢰가 되겠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기대감이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비슷한 업체가 또 하나가 핑거라고 있습니다. 네. 이 핑거는 약간 좀 다른 측면들이 이 회사는 그 보안 쪽은 아직 그렇게 강한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네.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사들도 연관성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왜 이렇게 오르냐? 네, 그러니까요. 예,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예, 이게 중심이 돼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와 관련된 결제와 관련된 인프라는 이쪽들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돼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그냥 지금 뭐 그걸 위해서 활용해서 그 송금 결제 기능을 더 하고 강화시킨다. 있죠. 예, 그러면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장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강하게 나올 거 아니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비슷하게 보면은 또 예전에 한국 사이버 결제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죠. 예,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NHN KCP NH 페이코. 페이코 예 그쪽도 페이 쪽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NHN과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이것도 보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그래도 결제나 송금 쪽에 강점이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가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요 페이 인프라나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그냥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까지 올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사용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네. 사용자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한번 분석도 해보고 수혜가 뭐가 될지 수혜주도 한번 잘 골라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알려주신 종목 한번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